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디를 보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분열 본론 내용 중에서 행정계획과 관련된 파트를 보고 있고, 행정계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거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광역도시계획에서 최근 3년 동안은 광역도시에서 한 문제, 도시군에서 한 문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는 평균 2문제 정도 맞춘 겁니다. 물론 앞에는 용어정의도 단독으로 시험 문제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용어정의에서 약 한 문제 난다 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광역도시에서 한 문제 났고 도시군에서 한 문제 났다면 지금 몇 문제 봤어요? 이제 한 3문제 정도 가까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래서 격주제로다 기출문제 우리 예상 문제 푸는 거 거기서도 다 다룰 내용들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12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분들 12문제인데 약 3문제 정도 지금 접근했다. 이제 나머지 이어나간다. 여기 도시군 관리건 적어도 5문제, 많이 날 때는 7문제까지 난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이 내용에 집중적으로 나는 걸 지금부터 살펴보죠.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뭐 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이 개념 정의야.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용어 정의하고 수립 내용하고 같이 들어있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따로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수립하는 내용도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념 정리에 수립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실제로 시험 문제 그렇게 한번 났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한다. 그러니까 보존에 관한 계획이다. 맞다. 그게 한 번 시험 문제는 한 적이 있었고, 진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는 건 바로 이거죠.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들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5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병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준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네 번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병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한꺼번에 써놨죠. 여기 풀려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만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따로 두 번째로 써놓고,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게 써놓고, 네 번째는 합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걸 합쳐서 하나로 써놨고,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이것을 뭐라 부른다? 도시화로 수립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외우던 용기도 정지를 외우던, 원래 용기도 정지를 외워놓고 이렇게 썼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건, 이 내용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어떻게 낼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렇게 내지 않고, 첫째, 일반 상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일반 상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내용이다. OX.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한다. 맞아요. 왜?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인데 그렇게 내지 않고 용도지역 중에 하나인 일반 상업지역 지정에 관한 거, 또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변경에 관한 게, 이런 식으로 직접 용도지역의 종류를 직접 쓰거나 용도지구 종류를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지정 또는 변경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건 응용 문제죠. 또 요거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한마디로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을 이렇게 풀어서 소개능을 냅니다. 더 나가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게 이렇게 안 내. 도로 설치에 관한 게 이렇게 내버리죠. 그럼 도로 설치가 뭐죠? 도로는 기반시설이야. 그에 대한 설치. 그죠? 도로 설치 이렇게 내죠. 여기다 공원 정비에 관한 게, 그럼 공원의 정비하면 공원도 기반시설이고 정비에 관한 게 그것도 도시화에 수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게 이렇게 내지 않고 기반시설의 종류를 직접 써놓고 그걸 설치한다 또는 정비한다 또는 개량한다를
하나만 이렇게 문장으로 넣어가지고 설치정 및 계량하는 게 이렇게 내지 않고 기반시설에 설치하는 게, 기반시설에 정비하는 게, 기반시설에 계량에 관한 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응용해서 낸다는 얘기입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렇게 안 내.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은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은 그럼 그 세 가지 사업은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내죠. 또 신도시 건설에 관한 계획 이렇게 하면 신도시 건설? 도시개발 사업이구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응용해서 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요대로 안 내고 이걸 응용해서 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도시형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란 말이 거기 나와요. 뭐가 나온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 해놓고 거기 보니까 누구는 최고 대빵인, 우리 여기는 없어요. 책 봐요. 책에 최고 대빵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 위에 있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에 있는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바로 자기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 잘못됐다는 얘기야. 밑에 있는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최고대빵인 국토교통부장이 누구한테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적인 수립권자 바로 관악의 장들이거든요. 누구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관악의 장들만 수립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 수립권자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누가 최고대빵인 국장이 뭐라고 할까? 야, 네가 수립한 그 계획이 위에 있는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잖아.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뭐라냐?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치라는 걸 여기서 뭐라 부른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조정 요구라는 표현을 쓰죠. 니들이 수립한 그 도시군 기본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에는 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잘못됐어? 고쳐라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정 요구받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예, 조정 요구 받았으니까 당연히 고쳐서 가야 한다. 그게 재검토해서 정비하라. 그게 여기서 취지입니다. 요거 정리해놓고 이건 D하고 연결이 돼서 보셔야 돼요. 맨 밑에 계획의 차등적 위반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옛날에 시험 문제 났었고 최근에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 10년 가까이는 현재 안 나오고 있어. 요 내용은.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거기 보시면 계획의 상세 정도 또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어디하고 도시 및 농산 어촌지역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서 수립하는 계획하고 어디에서 수립하는 거? 농산 어촌에서 수립하는 계획들. 그 상세 정도. 얼마나 세부적인 거냐. 아니면 기반시설의 종류도 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 농산 어촌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 똑같을까? 차등을 둬서 위반해야 될까? 차등을 둬서 위반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도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하고 농산어촌지역에서 수립하는 거는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더 세부적이게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이고 농산어촌지역은 뭐 비슷비슷한가 그냥 두리뭉실 포괄적으로 수립해도 된다. 이게 어떻게 한단다?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는 뜻이더라. 그래서 도시하고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관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뭐가 중요하죠?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도시군 관리. 이제 지금부터는 수립에 가는 걸 보는 거야. 그럼 수립에서는 뭐부터 나온다?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크게 무슨 게? 지금 보는 게 무슨 게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했었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첫 번째 크게 보면 못한다. 이제 의 쪽, 지금 의 쪽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정리한 거고, 자 개념과 관련된 거, 수립 내용에 관한 거, 또 그 위에는 상위 계획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차등적 위반에 관한 것들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란다? 도시군 관리 수립 절차입니다. 지금부터 수립 절차와 관련된 것. 요게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수립 절차는 크게 보면 뭐한다? 둘로 나눠집니다. 무슨 절차? 초안을 작성하는 거.
도시구역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초안을 작성하는 걸 뭐란다? 이반 절차라고 하죠. 이반. 그리고 그 이반 나온 걸 초안을 작성한 걸 내용을 확정시키는 거, 확정하는 거 뭐란다? 그걸 결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시구역을 수립부터는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구분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초안을 작성하는 이반 절차와 그 내용을 확정지는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구분된다.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입안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누가 입안하지? 당연히 입안권자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입안하자 누가 이 초안을 만들까?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4페이지 맨 위에 누가 입안한답니까? 원칙은 자기 관내에서는 자기가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입안권자 해놓고 원칙을 누가 입안한다? 자기 관악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는 거니까 관악의 장들이 입안하겠죠. 그래서 입안권자 누구다? 관악의 장들.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 하나 시장하고 군수들. 바로 특광, 특시, 특도시장, 군수. 얘들이 원래는 입안합니다. 그럼 서울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도는 제주도지사, 성남시는 성남시장, 가평군에서는 가평군수. 지들이 입안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얘들만 입안할까? 아니요. 누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관할구역의 장이 아니면서 예외적으로 입안하는 거 최고대빵 누가 있죠? 국장. 국장.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 시장군수 위에 있는 자. 시장군수 위에 누가 있죠? 도지사. 바로 이 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입안하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국장이 자기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다? 거기 책에 보면 세 가지가 쭈루룩 하고 써 있습니다. 자, 국장이 예외적으로 자기가 도시관리에서 직접 입안할 수 있대. 어떤 경우일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4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뭐가 갖는 거? 국가계획. 이거 어디서 나왔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광역도시계획에서. 원래는 광역도시계획에서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수립은 누가 한다? 밑에 있는 시도사들이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장, 수립권자, 시도사들. 그렇게 됐었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이거 있었잖아. 비슷하잖아. 이것도 도시공약을 입안하는데 누가 직접 입안하는데? 국장이. 어떤 경우? 바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거. 그러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할 수 있을까요?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맞을까?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좀 전에 배웠던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OX, X, 땡. 왜 그러죠? 이유는 아까 제가 분명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앞에 뭐가 붙는다? 영어 단어 4개. O, N, L, Y. 오직, only, 오직 관할계 장들만 수립한다 그랬지. 국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은 수립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경우도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없어. 근데 시험 문제에서 국가계획 같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 주워 듣긴 들었어. 뭐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국장이 안 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나 나오지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게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떻다면 실수하는 거야 그런 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관할계 장들만 수립하지 어떤 경우에도 국장은 수립하지 않는다고 백날 얘기해도 막상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또 헷갈려버려요. 뭐라고 나온다? 그래 뭐 국장이 하는 거 있었어. 어떤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안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는 없고 오직 관할계 장들만 수립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누가죠? 자, 두 번째는 어디에 거쳐서? 원래는
기반시설 같은 걸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걸 어디서 하는데? 자기 관내구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도시관을 수립하는 건 자기 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둘 이상의 어디 거친데? 시, 도에 거친데. 어디 거쳐서? 둘 이상의 시, 도에 거쳐서 뭘 한답니까? 거기 용도지역 등을 지정한단다. 또는 기반시설 같은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한단다. 그런 뜻이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 같은 그런 사업을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서 할 때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는 같은 돈에 있는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시군에 걸칠 때는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좀 전에 우리 그 전 페이지에서 우리 나왔던 요 의에서 요 마지막 것 요거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또는 광역도시나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잘못됐죠. 그럼 잘못됐으니까 뭐랬죠? 그걸 다시 관악의 장들인 특광특시군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요구받은 특광특시군 지자무수는 지들이 그걸 다시 정비해야 된다. 나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국장이 그 관악의 장들한테 조정을 요구했는데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더란 얘기입니다. 그때는 누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이 그때는 지가 직접 위반할 수 있대요.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국장이 고쳐라 라고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 조정 요구에 관악의 장들이 응하지 않더라. 원래는 얘들이 다시 지들이 조정 요구에 대해서 지들이 해야 되는데 얘들이 안 하더라. 열받은 국장 자기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조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게 세 번째 내용이야. 아셨죠? 이때만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중에 이게 시험 문제 언제 났다? 32회 때 이것도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거. 이 위반권자들한테 도시군 관리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뭐 하는 게 있다? 위반의 제안이라는 게 있더라. 요거 항상 시험 문제 0순위 중에서도 0순위가 뭐다? 2반의 제안이라는 겁니다. 자, 2반의 제안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초안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2반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요거는 시험 문제 10번 시험 문제 난다면 9번은 시험 문제 나는 거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마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 골라라. 바로 이겁니다. 아마 국토위계획 이용하면서 딱 하나 골라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니까 여기는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완전히 숙지하실 거. 2반의 제안. 그럼 제일 먼저 제안하자. 그럼 뭐 어떤 애들? 누가 제안하지? 제안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2반 제안하는 거 누가 제안할 수 있을까? 자, 누구한테 제안하는 거죠? 2반권자한테 제안하는 거죠. 2반권자님, 이러이러한 도시공간을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제안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 주민, 관리열고 이해관계자 포함 그랬어.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게 제안자야. 두 번째, 제안 사유. 이때 제안 올라갈 때 뭘 첨부하라고 돼 있죠? 그때 외에 돼. 위반을 제안하러 올라갈 때 꼭 외워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반 제안할 때 뭐뭐 첨부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이게 뭐냐면 좀 이따 위반 제안할 수 있는 제안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지 제안할 수 있는 그 사유가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중에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주민들이 여기다 뭐 만들어 달라고? 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 공원 좀 주세요. 학교 좀 지어주세요.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냥 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만 제안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2가지 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만 하면 틀려. 둘 다 첨부해야 된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는 뭐죠? 그림이에요, 그림. 설명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라는 얘기야. 도로 만들어 달라고.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도로 만들어 주세요. 그림도 그리고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거기다 계획 설명서. 이거 그림을 설명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는 걸 설명서를 첨부해. 2가지 그림으로 그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그거에 대한 설명서, 계획 설명서. 2가지를 위반을 제안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꼭 넣어야 됩니다. 그게 제안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안 사유는 몇 가지가 있죠? 좀 전에 5가지가 있다 그랬어. 자,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지산에서 대입 시험 공부를 한다. 기지산 대입 이렇게 보세요. 기지산이 뭐죠? 기지산. 예, 기지가 뛰어나다. 우리 기지라는 건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참 기지가 있다고 그러죠. 기지산에서 뭔다? 대입 시험 공부를 한다. 기지산 대입이라는 5가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좀 전에 도시군 관료 수립하는 내용 있죠? 수립 내용들, 그 수립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그 속에 있는 것 중에 5가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대요. 첫째, 기가 뭐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건 입안을 제한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달라고, 지구 단위 수립해달라고, 또 그것들 변경해달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 2가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 산,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용도지구 중에 개발진행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산업유통, 개발진행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좀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 또는 변경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중에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는 조금 더 들어갔어요. 해당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최소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최대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1만 이상 3만 미만인 그 면적 규모로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지. 이거 너무 크게는 제한할 수 없다. 산업, 유통, 개발, 진행지구 좀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제한할 때 그 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 요거 외워두세요. 그것만.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안 될 필요 없어. 거기서 시험 문제 안 날 것 같아요. 요 숫자만 기억. 1만 이상 3만 미만까지만. 그게 기지산까지 갔죠. 이제 대입. 이 대입이 어려워. 대자가 어려워요. 대자가. 자, 뭔데? 지구단위로 대체한대. 근데 거기 보니까 뭐래서 용도 지구 중 말이 어려워요. 잘 봐요. 그 책에 D번 용도 지구 중 해당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의 지정벽에 관한 사항.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첫째 뭘 정리할까?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 말이잖아. 그럼 말해, 번역해봐요. 용도 지구 안에다가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설의 종류. 첫째, 종류. 두 번째, 첫째가 용도. 두 번째가 종류. 세 번째가 규모. 이 용도, 종류 및 규모가 무슨 뜻이죠? 용도는 무슨 용도냐? 주거 용도냐? 상업 용도냐? 이런 용도들. 그 다음에 종류는 이게 주택이냐, 상가냐, 일종 근린 생활시냐, 이종 생이냐, 그 건축법에 나는 29가지 종류 있죠? 그 종류들을 말합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쓴 거냐? 종류는 어떤 종류에 해당하느냐? 건축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규모, 얼마나 크게 질 거냐? 요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무슨 제한이 할까? 요거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교재 우리 책의 34페이지. 그 34페이지에 보시면 3번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이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중에 1번에 뭐가 나오죠? 건축제한. 그리고 건축제한의 첫 번째 쪽 보니까 용도지역에서의 그 다음 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해놓고 괄호 열고 이하 뭐라 부른다? 건축 제한이라 함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한마디로 무슨 제한한다?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거야. 건축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여기에 이런 용도, 이런 종류, 이런 규모로만 줘야 되지 네 멋대로 짓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 건축 제한.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24페이지에 그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 제한 등을 뭘 한답니까?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용도지구에서의 각종 건축 제한이 있을 건데 그 건축 제한을 뭐로 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한대. 그럼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또 41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 뒤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도 유학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보셔야 돼요. 41페이지에 보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하고 나오죠. 그리고 뭐라 써놨어? 원칙.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용도지구라는 그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 안에서는 어떤 건축 제한이 있을까? 그거는 뭐로 정한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그런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뭐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 조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은 이렇게 지어라 라는 그 건축 제한이 도시군 계획 조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24페이지에서는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뭐로 하는 거로 규정하지 않고 도시군 계획 조례에 있는 그 제한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뭐로다 대체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용도지구 안에서 무슨 건축물을 짓거냐 그 건축 제한은 원래는 뭐로 정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조례 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걸 지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따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구단위로 그거로다 대신하겠다 대체한다는 건 조례에 있는 거로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용도지구를 지정해달라고. 그럼 이제 다시 사람들이 뭐죠? 여기다가 뭐를 한대? 용도지구를 하나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시가지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 좀 지정해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이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까? 그건 원래는 어디 들어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는 다음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거기 돼 있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 적용 안 하고 뭐로다? 이렇게 지구단위로 대체해 주세요. 여기는 조례에 있는 걸 적용하지 마시고 지구단위로 대체해달라고 용도지구 지정 비행을 제한할 수 있대. 그러니까 용도지구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로 그걸 집어넣어달라고. 지구단위로 건축 제한 해달라고. 조례에 있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로 규정해서 여기는 건축 제한을 해달라고 그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이다. 지정 변경을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요거야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수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수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 해달라고.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이번 제한할 수 있죠?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을 뭐라고 제한할 수 있더라. 그래서 몇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5가지. 기, 지, 산, 대, 입 이렇게 5가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토지 수자들의 뭐도 받으래? 동의를 받으래요. 근데 입안에 제한할 때 뭐가 필요하다? 5가지 곧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무슨 동의야? 바로 사람들한테 그 해당 지역의 일정한 면적의 토지 수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입안 제한 올라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한하면 안 되고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한을 합니다. 얼마큼 할까? 바로 기반시설 설치만 아까 기반시설 설치였죠? 요 기반시설 설치해달라는 것만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지산 대입 나머지 있죠? 요거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라.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요거 이때 국공유지는 여기 포함될까요? 면적에 국공유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는 토지 면적의 5분의 4 나머지들은 전부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공유지는 동의서에 그 사람들 거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할 건 어떻게 한다?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들은 전부 다 3분의 2 그래서 위에 것만 기사, 나이 이렇게 해요. 기사가 뭐죠? 중세시대 때 말 타고 다니는 그 기사들 백기사 그 기사의 나이는 몇 살이나 먹었지? 기사 나이는 몇 살? 기사 나이 기반시설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기사 나이 국구유지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 제외라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시험 문제니까 외워야 돼요. 이게 동의요건 이걸 첨부해서 입안 제한 들어갑니다. 그럼 입안 제한 받은 입안권자들 그 내용 올라왔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서울특별시장 입안 제한 받았죠? 여기다 기반시설 설치해달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달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이 안 돼. 그때는 뭘 개최한다?
거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뭘 거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친다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돼 있어요. 이거는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야. 자문을 거칠 수 있으니까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이때 중요한 건 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칩니까? 도시계획에 자문만 거치면 됩니까? 자문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는 심의기관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문이란 말을 썼어. 자문은 뭐죠? 한번 들어보는 정도라는 얘기죠. 어이 도시계획위원들, 주민들로부터 도로 만들어 달라고 디바이스 설치하다고 이반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기 진짜 도로 만들어도 될까? 만들어줘야 될까? 안 해도 될까? 한번 너희들이 검토해서 나한테 의견 가져와봐.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참고 정도 하겠다. 이 참고 정도 하는 게 자문을 거칠 수 있는 거다. 그럼 심의를 거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참고 정도가 아니야. 존중해야 돼. 반드시 심의는 그에 구속받지 않아. 의결하고 달라. 의결은 구속력 있어. 의결한 대로 따라줘야 돼. 근데 심의는 존중을 해야 돼. 꼭 구속받지는 않아. 근데 자문은 들어보는 정도야. 야, 이거 니들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이거 만들어 달라는데 한번 의견 제시해봐. 내가 참고할게. 참고 정도 할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건 심의를 거친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입안 제안 들어왔으면 그 검토한 내용, 그 입안 제안했던 주민이나 이해관계가 결과 통보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이제 이게 문제야.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그 내용 검토한 거 결과 통보해준다? 안 해줘도 된다? 이게 결과 통보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하란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 어떤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요. 항상 다 똑같아.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받은 자는 검토를 반드시 그 입안 제안한 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야. 공법의 기본 원리야.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결과 통보한다? 그런 거 없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언제까지 결과 통보하라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입안 제안이라 이 제안자가 들어오면 제안의 영어로 프로포저이거든. 프로포즈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 통보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청혼 들어왔어. 프로포즈 들어왔어. 자, 사랑한다고 고백이 들어왔어. 그거 결과 통보해야 되나 돼? 하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제안 들어온 건 내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결과 통보해야 되는 게 제안이란 용어다. 법률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입안 제안 들어왔으면 검토한 결과를 반드시 제안자들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통보할래? 날짜가 중요하죠. 원칙은 제안일로부터 며칠? 40일 이내입니다. 여기는 한 달 반 정도야. 제안일로부터 4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연장할 수 있어. 일이 하나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답니다. 그럼 원칙은 45일 내에 결과 통보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일이 하나요. 30일의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시험 문제들 잘 나니까 30일 때 나왔었죠? 그럼 또 하나, 비용 부담. 자, 입안권자가 그 입안 제안 들어온 주민들에게 뭐 한다? 도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뭐 자문을 거치고 뭐 한 결과? 그래,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 대신 여기 도로 만들어도 적당한 지역인지 기초조사 해야 되는데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선법과 재취약 선보서 이런 기초조사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비 너희들이 비용 좀 부담할래? 그러면 내가 입안해 줄게. 입안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강제 부담은 아니다. 제안자와 협의해서 부담한다. 뭘 부담시킨다?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때 중요한 건 입안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시킨다. 땡 틀려요.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시킬 수 있다. 입안 및 결정에 그건 입안 제한 단계인데 아직 결정 단계 아닌데도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었다. 얼마큼을? 그 비용에 전부도 부담시킬 수 있고 일부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입안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와 협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자, 28회 30회 때 시험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입안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들. 아까 입안권자 했었죠? 입안 제안 받은 이자들이 받았잖아. 입안 제안 받은 거. 그거 뭐 할 수 있단다? 나중에 자기들이 입안할 때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까 주민들이 입안 제안할 때 요 제안서에 있었죠?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주민들이 첨부해가지고 제안하라고 그랬잖아. 그 첨부된 그 서류들 뭐 하는데
나중에 입안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예, 입안권자들이 그 제안받은 그 서류들을 활용하는데 입안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입안의 제한이다. 항상 시험 문제 영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했어. 왜? 어차피 시험 문제 한 문제 나는 건데 여기 틀리면 안 되잖아. 하나씩 정확하게 이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입안의 활용이라고 한단다. 이걸 입안하는데 그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활용이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입안 절차.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여기 나와. 입안권자한테 뭐자? 입안하자 할 때 입안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입안 절차는 몇 단계일까? 입안 절차 우리가 흔히 3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입안 절차는 몇 단계? 3단계.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 듣고, 세 번째 지방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입안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기주지입, 기주지입. 이게 입안 절차 3단계다. 그럼 입자까지 들어가면 4단계 아니냐? 아니에요. 입안하기 전에 3단계를 거친다. 이 뜻이야. 입안하기 전에 3단계를 거쳐서 입안이 완성된다. 이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 못한다? 기초조사.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5페이지 밑에 쪽에 입안 절차에서 기초조사할 때 뭐 말합니까? 세 가지를 첨부해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거쳐야 한다. 원래는 그거를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야.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좀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기초조사할 때도 그때는 기공지 확승 성공률이었었죠. 이때 기초조사에서도 뭐뭐 첨부를 했었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거쳐라 그랬었어. 근데 여기는 뭐죠? 환경성 검토가 하나가 더 들어가.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기초조사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만.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할 때는 세 가지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선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세 가지야.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박스 속에 있는 거. 이 기초조사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 중에서 이거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선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걸 거치지 않거나 그 중에 일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려워. 이 문제 풀기가 32회 때, 27회 때, 26회 때 이런 식으로 수시로 시험 문제가 나거든요. 근데 외운다는데 한도가 있어. 그럼 그중에 뭐만 외울까? A하고 B 두 가지는 꼭 외워둡니다. 그럼 A하고 B 두 가지가 뭐죠?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디에 지정했어? 도심지 안에다 지정했어. 그때는 거기서는 뭐 한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선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생략할 수 있어요. 단 이때 도심지라는 게 어디를 말할까?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의 연접한 지역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도심지.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 뭐가 났죠? 그 32회 때는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 그럼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 상업지역이 뭐다?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때는 세 가지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거 포함시키지 않고 빼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럼 아예 기초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 또 두 번째,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나대지 면적이 그 구역 전체 면적의 2%에 미달되더라. 98%를 넘게는 이미 개발됐고 건축물을 지체하는 나대지 면적, 아직 건물 없는 게 2% 미만밖에 안 된다. 웬만한 데는 다 건물 들어찼다 이 소리야. 2% 미만만 아직은 나대지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서도 기초사는 생략할 수 있답니다. 그 밖에 나머지 C, D, E는 다 뭐죠? 토지 적성평가만 배제할 수 있어.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거야. 토지 적성평가. 그럼 뭐 해야 돼? 환경성 검토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있죠? 이건 해야 되고 토지 적성평가만 배제할 수 있는 건 C번, D번, 2번은 그 세 가지만 배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것만 있을 거 지금 내가 이거 5가지만 써놨죠. 아니야. 책에 보면 10가지가 넘어 10몇 가지 돼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외우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나는 건 좀 싸가지가 없는 건데 하여튼 출제는 된다. 다음 주 문제 풀을 때도 이런 문제가 몇 개 들어있으니까 하여튼 그때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고 여기도 시험 문제 난다. 특히 전체 기술사 생략하는 두 가지는 꼭 A번하고
B번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오죠?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자, 기초사 끝났어. 그럼 2번 하기 때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주민의 의견 청취에서는 시험 문제 나는 게 뭘까? 여러분들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위에서 26페이지 맨 위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은 중간부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런 말이 있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 이건 주민들의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주민들의 의견.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지켜야 될 사항들. 주민들의 의견 안 듣겠죠.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해? 이거는요. 국가안보상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다. 말 되는 소리입니까? 비밀이라는 건 누구만 알고 있을 때 비밀이 되죠? 혼자 알고 있을 때만 비밀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디서 새나갈지 몰라. 그건. 그죠? 근데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따라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비밀을 지켜야 될 기밀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어떤 기밀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민들의 의견. 다만 그 다음 게 시험 문제 났었어. 괄호 속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때만 요거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부처 장관이 그걸 요청했을 때만 이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돼요 라고 요청이 들었을 때 그때만 주민들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 관계 중앙행정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제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 관계 중앙행정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국방사 국가안전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땡 틀렸다. 왜? 그때는 국방상 국가안전상 기밀에 속하는 거더라도 관계 중앙행정에 요청했을 때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게 하나 났었던 거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들 한마디로 말하면 경미한 사항들 대통령이 정하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가 시험 문제 났었죠? 괄호 속에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라 도시지역을 축소시켜서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이라고 있었죠? 이거 면적을 줄여. 그럼으로써 뭐가 필요해졌어? 축소함으로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때는 뭘 생략한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생략해도 좋다. 그거는 밑에 나오는 지방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는 사이야.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생략하고 지방의 의견도 다 생략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 사유. 그래서 이거 기출서 할 때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뭐 하는 게 있다? 생략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생략하는 거 두 가지. 첫째는 국방상, 국가안전상 기밀에 속하는 건데 관계 중앙행정에 요청이 있을 때만. 또 하나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물론 지방의 의견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들이야 같이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세 번째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요것도 해야 됩니다. 아까 지방의회가 누구죠? 특광, 특시도도 시군의회가 지방의회입니다. 그 의견을 들으면 입안이 끝나죠.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났을까? 요거 이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건 입안 절차에서 듣는 거지 결정 절차에서 듣는 거 아니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났었어요. 뭐만 입안할 때 요거 결정권자가 듣는 게 아니고 지방의 의견 자체는 입안 절차에서 입안권자가 듣는 거지 결정권자가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 하면 틀려버렸다는 거. 그것도 한 번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입안 절차에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게 있지 결정 절차에서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건 틀린다. 그건 아니다. 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가는 거? 자, 이제 2반이고 마지막 하나 더. 2반의 특례라는 게 있죠. 이 2반의 특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2반의 특례라는 건 이쪽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다음 주 문제풀이에 들어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한 번 시험 문제 났던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뭐가 있었어?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었어요. 이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났어? 300년 만에 찾아온 홍수가 나가지고 이 도로가 유실돼 버렸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급해서 바로 여기다 대체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새로 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문제는 이렇게 도로 만들겠다고 광역도시 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에서 저런 대체 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수립되는 게 없었어. 갑자기
도로가 사라졌고 빨리 만들어야 돼.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야. 근데 장기 계획이 없는데 구체적인 계획, 도시군 관리구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 도시군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할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즉 이런 식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직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대체도로 만들겠다는 게 없었지만은 지금 광역도시나 도시군을 수립하면서 그러고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함께 수립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한꺼번에 같이 해도 돼. 급할 때는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래도 된다라는 이것이 다음 주 우리 책 두 개 들어있는데 옛날에 26개 때 한번 시험 문제 났던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났던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가 끝났어 이제? 이제 겨우 2반 절차가 끝난 거야. 아셨죠? 자, 2반 끝났으니까 이제 무슨 절차 들어간다? 결정 절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2반 절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럼 지금 정리했던 거,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간단히 우리 정리하고 쉬도록 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 앞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인 특강, 특시, 특도,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거냐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관을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용기도 정지 일단 이렇게 놓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평형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평형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용기도 정지 이건 도시군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자, 여기에 지금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에는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럼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고쳐야 되죠? 그럼 최고단방인 국장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어이 관악의 장들 니들이 수립한 그 도시군 관리 잘못됐잖아. 다시 고쳐라 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누가 직접 위반한다? 아까 국장이 직접 위반하는 사유로 간다 그랬죠. 따라서 조정 요구를 받으면 그때 그 관악회장들은 지들이 그걸 다시 정비하여야 한다라는 게 여기서 나왔던 거고. 이제 두 번째 수립하는 절차로 들어가자. 그럼 무슨 절차? 첫째 초안을 작성하는 입안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입안할래? 원래 입안은 누가 한다? 관악의 장들이 지들이 자기관에서 도시관은 지들이 입안합니다. 누구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저달만 입안할까? 아니요. 최고단방인 국장과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최고단방인 국장이 직접 입안한 거.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같은 시행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지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 국장으로부터 조정 요구를 받았는데도 이 관악의 장들이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열받은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의사가 직접 위반하는 건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났어. 한 번도 안 나. 자, 제일 중요한 거 위반의 제한. 여기다 이러이러한 도시마치 위반해 주세요 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누가 제한할 수 있다?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포함.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 어떤 것만 제한할 수 있다? 5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에서 대입 시험 공부를 한다. 기지산 대입.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해달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해달라고.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좀 지정 변경해달라고. 그때 그 면적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최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거. 여기 뭐 있었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축 및 규모 등의 제한, 즉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뭐로다?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 대입만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사용. 그때 제한 들어가려면 해당 부지의 토지 면적에 일정한 토지 수요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한해야 된다. 얼마큼 동의서를 첨부할까? 기바에서 설치만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수의 동의. 나머지들 지산 대입, 나머지들은 전부 다 3분의 2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요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한 들어가는데 그때 토지 면적 계산할 때는 국유지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국유지 제외.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위반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할 때 뭘 거칠 수 있다? 도시개개인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자, 결과 통보해야 됩니까? 예, 위반 제한 들어온 검토해가지고 제한일로부터 원칙 4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일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 자, 위반 자료 이때 검토 결과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위반 제한 들어갈 때 뭐 하는 게 있었죠? 위반권자들한테 야 너희들 기반시설 기초조사하는데 기초조사하는데 필요한 그 비용 너희들이 좀 부담 좀 할래? 제한자와 협의해서 위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켰다. 그 다음에 그 위반 들어왔던 이 서류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 썼죠. 그 자료를 위반하는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예, 위반권자들은 그걸 지들이 위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위반 절차 몇 단계? 3단계.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기초사한다. 근데 기초사에는 뭘 첨부하죠? 기초사에 포함시키는 것들.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란 세 가지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걸 포함시키지 않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5가지만 책에 써있는데 그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외워두시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데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또 안 들어도 돼.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 어쩌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들 단 중앙행정의 관계, 중앙행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또 하나는 그 밖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의 병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뭐가 끝났다? 위반하는 게 끝났다.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자? 결정하러 가자. 그럼 언제 한다?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자. 이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쉬었다 가시죠.